네, 전체적인 이슈들 톱파보기 전에 오늘 기술주 상황 함께 점검하고 시장 전체적인 상황 둘러보겠습니다. 테슬라부터 아마존까지 현재 시장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고한 믿음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3%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5%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는 1%대 하락 마감했지만 동일하게 5%대 상승폭 보여지기도 했다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우리 시장, 미국 시장 함께 주요 이슈 확인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함께 전체적으로 맥락을 짚어본다면 먼저 장 초반 관세 이슈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다가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 전쟁 다시 한번 시작되자 장 막판 다시 눌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휴전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사우디 제다에서 진행됐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간부 회담이 진행된 겁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 우리가 예상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상한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순항 중에 진행됐던 회담 내용 함께 짚어보시죠. 총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30일간의 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대장정이라고 불릴만 했던 전쟁, 이제 약간의 쉼표를 찍는 걸까요? 30일간의 임시휴전, 이제는 러시아의 의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부분 휴전에 대해서 찬성하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2가지 이슈가 지나가자 광물 협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이끌어내지 못했던 광물 협정,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닌가라고 기대감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 받으면서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반등 보였지만 장 막판으로 다가가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불거지며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혼조세 나타난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시죠. 거듭되는 관세 전쟁,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새로 부임한 총리가 미국에 대해서 전기료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밝히자 오늘부터 예고됐던 관세죠. 철광과 알루미늄. 이제 캐나다에는 25%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25%를 더 얹어서 미국은 캐나다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살짝 놀란 걸까요? 캐나다는 그렇다면 전기료 추가 부과를 취소하겠다라고 밝히자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도 50%에 대한 관세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결국 그렇다면 바뀐 건 없습니다. 그저 캐나다가 부과하는 전기료 관세가 없어진 것뿐일까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셔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앞서 테슬라가 혼조세였던 시장에서 약간은 강세를 지킬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다시 한번 우리 사이를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 참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도 약간 어긋나는 거 아니냐.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라 테슬라는 피해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급락했던 시장 추이를 보면 어제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피해주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투자자들은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자 뉴스 그리고 오늘 간밤 이어진 뉴스까지 확인해 본다면 둘 사이의 믿음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한 가지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을 때 나는 여전히 일론 머스크 CEO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현재 도지의 수장으로 정말 많은 부분을 역임해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테슬라 신차 나는 다음날 아침 한 대 추가로 구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구매했을까요? 진짜 구매했습니다. 한 대 구매하면서 테슬라 역시 타보니까 기술력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네요.
이에 대해서 머스크 CEO도 어제자 폭스 TV와의 인터뷰인데요. 도지의 수장을 맡아서 정보 효율부의 수장으로 일하는 것 좀 힘들지 않냐라는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약간 한숨을 쉬면서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도지 1년간 더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주저없이 1년 더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도지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정부 효율부는 미국의 전반적인 인원 감축을 이루어냈죠. 이 인원 감축으로 미국은 하루에 40억 달러를 절감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가 15% 빠졌던 지난 거래일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은 42조가 하루 새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 자산보다는 도지의 영향력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테슬라의 주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약간 안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6시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CEO들 간의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기업단의 언급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2가지 톱파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현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마감 상황 바로 짚어주시죠. 네, 이제 트럼프 보복 관세에 화들짝 놀랐다 증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3대 지수가 아쉽게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에 플러스가 나기도 했었고요. 기술주들 반등이 나왔었고 특히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빅테크나 M7 쪽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지금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캐나다의 이제 그 보복 관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캐나다에 본사나 공장 시설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이걸 찾아본다 뭐 이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등락이 굉장히 장중에 심하게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나 또 AI 반도체 이런 쪽 기술주들이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막판에 뭐 하락 반전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3월 12일부터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자동차 기업들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력 공급을 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캐나다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까지 과잉 대응한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협상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실상 환호할 만한데도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한 마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중에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장중에 저도 보면서 약간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관세에 대한 우려는 시장을 참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전 관련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질문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정말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 뭐 종전은 거의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상을 한 얘기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정전을 제안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3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침묵, 바다에서 침묵, 그다음에 외교가 진행되는 동안에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 실제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공은 뭐 푸틴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런데 뭐 그 전에 행보를 볼 때는 러시아 푸틴이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되며 이제 뭐 한 달간 유예한다는 거죠. 한 달간 정전이 된다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뭐 러시아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광물 협정으로 인해서 또 이제 중국의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광물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조금 해소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내놨죠. 이제 공은 러시아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 말이 나온 만큼 정전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도 오늘 장에선 또 히토류 다시 한번 눈 감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빅테크 기업 안에서 테슬라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테슬라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다시 한번 긴밀한 믿음을 확인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승 반전했다,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의 흐름을 보면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가에서는 3%에서 4% 정도 지금 애프터 마켓이 진행 중이라서 주가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4%대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금 웨드부시가 얘기하기로는 테슬라 CEO로서 이제 회사 경영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550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도 올해는 이 도지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으니까요. 크게 또 테슬라 CEO인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의심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밀월 관계를 재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자율주행차 쪽의 로보택시 출시와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UBS에서 지금 내놓은 전망은 1분기 인도량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중국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의 2월 전기차 판매량이 49%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2월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는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2위였거든요, 판매량이. 근데 지금 2월 판매량은 무려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내려갔네요.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지금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2월 판매량이 7위로 내려앉았다. 이런 것도 사실상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차트 모양상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네. 이게 제가 반등이 왜 멈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어제 15%가 급락했으면 적어도 오늘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는 절반 이상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터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장중에 6% 상승이었고 종가는 3, 4%대로 마감됐다. 그러면 아직 완전하게 터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저점을 찾지 못한 상태인 걸까요? 그럼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225나 $230 선에서는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성 매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숏에다 걸어놨던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거래가 되면서 반등 시도가 좀 더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을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판매량에 대한 좀 악재성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또 인도량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예고가 되어 있죠. 로보택시 저희는 한번 기대를 하면서 테슬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안에서 테슬라 다뤄봤는데요. 다음은 비트코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또 재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로빈훗 마켓츠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그동안 지금 10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8만 달러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이 8만 3천 달러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 쪽에서 지금 그 현물 ETF 쪽에 자금들이 순유출됐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도했던 물량들,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백악관에서 열린 크립토 서밋에서 보다 구체적인 매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을 자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로빈훗 마켓츠의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조사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 로빈훗 마켓츠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밈 주식의 대표적인 건데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매출이 700%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 순이익도 10배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지금 낙폭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역시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완전히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역시 윗골이 살짝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는데 추세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40달러에서 45달러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코인베이스라는 기업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와 그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부분을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이제 인도 시장 진출을 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는 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네. 지금 역시 보면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쭉 하락하다가 역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시장 진출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ETF나 새로운 가상화폐 상품을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온다고 한다면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이슈, 더 강한 호재성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지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안에서는 로빈훗 마켓츠 함께 다뤄봤는데요. 원전주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전주가 또 한번 반등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 AI 반도체 쪽에 전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전력 사용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원전주들이 그동안 부각이 됐다가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를 축소한다든지 AI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 전력과 관련된 원전주들의 하락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특히 오클로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웨드부시에서 이제 그 목표 주가를 45달러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고 또 원자력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면서 지금 그 오클로에 대한 그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해서 수혜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이 기업도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었고요. 특히 오늘은 지금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다행히도 하락하면서 뭐 거래량이 급증했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폭증한다 그러면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도 오클로 함께 상승폭 강하게 드러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전주 급등까지 살펴봤는데요. 워낙에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도 높은 상태인데 네.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커지다 보니 다른 국가들의 증시로 눈을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님은 오늘 중국 증시에 있는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신다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 때문에 이게 지금 구조조정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기차나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1위는 역시 비야디구.
네. 비아디고요. 그다음에 뭐 샤오미, 지리자동차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샤오펑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ADR로 상장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데요. 중국 2월 전기차 판매량이 비아디에 이어서 테슬라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티그룹에서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빠르게 확대된다. 특히 2026년에는 최초로 모듈형 비행 자동차, 이게 플라잉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를 선보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와 AI 자율주행차 도입도 가속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투자를 하면서 로봇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샤오펑의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장중에 17% 급등이 나왔었는데 15%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월봉상으로는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거지만 일봉과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중국의 전기차들이 지금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ADAS라고 하는 거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일종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그거를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중국 차들은 무상으로 소형차들한테도 이제 15,000달러 규모의 소형차들한테도 장착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그 저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의 이러한 전기차 판매 약진이 동남아로 지금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중국의 지금 AI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의 약진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와 또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들이 참 약진을 보이고 있다. 판매량 1위는 비아디지만 2위가 또 그 뒤를 따라잡고 있는 샤오펑인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테슬라가 7위다라는 부분이 참 잊혀지지가 않네요. 테슬라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저희 항상 팔로우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짜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간밤 이슈와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함께 연결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